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권이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을 공약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정작 다른 지역 공약으로 발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육사 이전과 항공우주청 신설 등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다른 지역의 로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충청권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고향인 안동을 찾아 육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안동으로 이전하겠습니다. 현 근대사에서 가장 애국지사를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그 애국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정가와 관가 모두 발칵 뒤집혔습니다. 논산에 육사를 옮겨 3군 본부, 국방대 등과 함께 국방 제1도시를 만든다며 공을 들여왔는데 갑자기 육사의 안동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승조 지사는 불과 한 달 전 후보 측에 육사 이전을 공약해달라고 요청한 상황. 같은 당 소속임이 무색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육사 이전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새해 첫날부터 발표된 이러한 소식은 저와 충청남도에게 충격에 빠지는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칭 뒤통수를 맞은 건 대전도 마찬가지. 연구소와 관련 기업 수백 곳이 연계해 국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곳인 만큼 대전시는 대전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추진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남 사천을 항공우주청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행기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카이라는 국영 기업체와 또 이 정부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일할 수 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경남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 대전시가 바이오랩 센터를 설치를 제안하고도 정작 인천에 뺏긴 악몽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충청권 입장에 반하는 대선 후보들의 잇따른 공약 발표에 대해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보력과 정치력이 부족했던 건 물론 사전에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청의 경우 다른 지역의 로비와 정치권의 선심이 합해진 결과란 시각이 파다합니다. 최초 과학계가 요구한 건 항공이 빠진 그냥 우주청의 신설이었는데 갑자기 항공우주청으로 이름이 변했고 입지도 항공 분야 공기업인 카이가 있는 경남 사천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천의 경우 우주개발 기관 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대전과 달리 관련 우주 인프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주 관련 연구소들이 다 대전에 모여 있습니다. 관련 산업도 또한 다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주 관련 대부분의 인력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대전의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맞고요. 또 제시한 공약을 현실화할 정치력이 충청권에 없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제 죽 써서 뭐 준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보면 딱 그 꼴인 것 같아요. 지역 정치인들의 이 소통과 정치력이 부재하고 또 대선 후보들의 어떤 표만 구걸하는 선거 형태가 원인인 것 같은데 하나의 공약이 실제 대선판에 오를 수 있게 정관계가 힘을 합쳐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치는 협력 관계도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최근 충남 계령과 논산 지역을 사드 추가 배치 지역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사드 추가 배치는 국민을 분열시켜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특히 안보상의 전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도권 국민이 불편해할까 봐 충청권에 배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질타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 후보가 난생 처음 충청권에 준 명절 선물이 사드 배치라며 지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 연휴를 지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전, 세종, 충남 하루 확진자가 1,600명을 넘겼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코로나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 가능하고 일반인은 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만 PCR 검사를 하겠다며 검사 체계를 바꿨는데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와 진료가 이뤄지는데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닷새간의 설 연휴를 보내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614명이 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대전은 500명을 훌쩍 넘겨 55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남은 1000명에 가까운 917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도 이틀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며 13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던 PCR 검사는 일단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동구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5곳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무료로 받아 스스로 검사하고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만 PCR 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등 치료 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됩니다. 한편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검사와 진단,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확진자 수에 비해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에는 기존 호흡기 전담 클리닉 14곳과 신규 동네 병의원 14곳이 심평원 등록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24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52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심평원 홈페이지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뒤늦게 공개하면서 시민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이 어딘지 모르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병의원별로 진단키트를 확보하고 확진자 대기실 등 필수 시설을 갖추는데 최소 1, 2주가 걸릴 예정으로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시일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동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확진자와의 동선 분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확진자가 대전보다 훨씬 많은 충남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현재 18개소에 불과하고 세종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병의원 참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모두 목표를 달성하고 마무리됐습니다. 대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9억 2천만 원을 모금해 목표액 56억 원을 넘기면서 온도탑 수은주가 106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도 목표액 11억 1,6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16억 4,300만 원을 모았고 사랑의 온도는 147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도 모금액 178억 5,8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사랑의 온도는 120도를 달성했고 도민 1인당 모금액이 8,427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설 명절 귀경길 차량에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24개월 아이가 경찰의 신속한 도움으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설 당일인 지난 1일 오후 5시쯤 청양 칠갑지구대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킨다며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고 박상근, 염지성 경장은 재빠르게 출동해 지구대 근처 도로 위에서 엄마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순찰차에 아이와 엄마를 태운 경찰은 인근 청양의료원에 1분 만에 도착했고 무사히 응급조치를 받은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천안시가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11일까지 지역 어린이집의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시내 어린이집 588곳이 대상이며 영유아의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긴급 보육을 제공합니다.